Here's 53번째 guest, Sunny.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Podcast. 아직도 영어 말하기 많이 망설이고 계신가요? 완벽함을 기다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 미루고 망설이지 마시고 나중에 나이 더 먹고 힘들게 하지 말고 영어 진짜로 잘하고 싶으시면 단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영어 말하기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www.oncub.com에서 외국인 강사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 15분씩 3명의 강사들과 총 45분간 무료 테스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 온쿱 검색하시거나 1661-1217로 연락하세요. I'm thrilled to introduce today's guest, Sunny. You are on this show as an English Wang. What are you going to share with English Wang listeners? Before you answer the question, let us know who you are and what you do first. Sunny님, 오늘 이 자리에 영어 왕으로 나오셨습니다.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어떤 보석 같은 정보들을 공유해 주실 건가요? First, it's my honor to be invited as a guest, English Wang. And I'm Sun Jung-yu. You can call me Sunny. And I'm currently living in Seoul. And I'm 29 years old in Korean age. And today I'm going to share my know-how how to improve my English skills. And also, I give you a lot of tips how to practice English as well. Thank you for listening.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선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또 한국 나이로 29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어왕에 초대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어떻게 영어 말하기 실력을 늘릴 수 있을지 최대한 많은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출연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공유하실 메인 주제가 핀란드 사람들과 같이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공유해 주신다고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핀란드로 1년간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거기 북유럽 사람들은 이제 우리같이 영어 학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들 잘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영어에도 관심이 많았고 또 영어 공부 방법에도 관심이 많았어서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나 노하우를 청취자 여러분과 많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방법은 사실 되게 거창한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드라마나 그런 외국 영화를 영어로 듣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미국이나 뭐 영국 그런 방송들을 보통 더빙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핀란드에서는 그런 방송들을 더빙을 하지 않고 그냥 원음 그대로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대신 자막을 이제 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제2 외국어를 우리가 뭐 일본어나 중국어 배우듯이 스웨덴어를 많이 배우는데 예. 스웨덴어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배운대요. 그러면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언어를 익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꽤나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더빙을 하지 않고 그렇게 방송을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더빙이라는 게 이제 한국 사람이 녹음을 한 거를 이제 외화 방송에 같이 이제 섞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말소리는 없어지고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걸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맞아요. 네. 예, 그걸 더빙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궁금증이
그 더빙을 하지 않고 더빙이 된 방송을 보지 않고 자막이 나오는 방송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예. 보기에는 훨씬 그 더빙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비율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막으로 보는 것보다 한국어로 네. 만들어진 자막으로 된 방송을 보는 것보다 네. 더빙으로 많이 내보낸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그거는 뭐 이유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방법을 더 선호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예. 근데 제가 그러면은 생각하기에는 네. 이거는 어떨까요? 왜 네. 영화 광들 있잖아요.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 네. 예. 대부분 이제 자막을 넣고 보시는데 왜냐면 더빙된 거는 솔직히 조금 약간 느낌이 안 살잖아요. 자막으로 그쵸. 넣고 보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네, 그쵸. 그렇게 자막으로 본다고 해서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영어랑은 별로 느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핀란드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른가요? 그 방식이? 물론 앤드류 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계속 배우진 않잖아요. 알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베이스로 이제 까는 거고 그 뒤에 뭐 스크립트를 찾아본다든지 그런 노력이 이제 더 필요하겠죠. 완전히 이렇게 숙지를 하려면 네. 예. 그럼 핀란드 친구들은 영화를 본 이후에 어떤 스크립트 같은 걸 찾아보고 어떤 요런 노력이 있나요? 네, 제가 친한 친구들은 보통 그렇게 인터넷에서 스크립트를 많이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요새는 뭐 스크립트를 찾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어서 예. 옛날보다도 더 영어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그리고 또 하나 더 방법 그 핀란드 사람들이 하는 방법 말씀해 주시다가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어떤 방법이죠? 다른 방법은 학교에서도 수업을 영어로 많이 들어요. 음. 제가 그 북유럽으로 교환학생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너는 그럼 거기서 수업을 어떻게 듣니? 네가 뭐 핀란드어를 하니?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당연히 그 나라 언어를 할 수는 없고 거기서는 영어로 다 수업을 듣고 뭐 예. 말하고 친구들 사귀고 그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음. 선생님들도 다 영어를 잘 하시니까.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거는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예. 선생님들이 일단 영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니까 또 친구들이 거기서 영어를 많이 연습하는 기회도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자기네 모국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만 네.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거죠. 네, 뭐 핀란드어 수업도 있고 뭐 스웨덴어 수업도 있지만 영어 수업이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예. 잠시만요. 영어 수업의 비율이 높다는 거는 그 수업 자체를 뭐 수학이나 뭐 과학 이런 것도 영어로 한다는 건가요? 그쵸, 뭐 경제 수업이든 뭐 음. 문화 수업이든 네. 아, 예.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네. 그 학교만 써니님이 가신 그 학교만 그런가요? 아니면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핀란드 학교가 다 그런가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교환학생을 갔던 학교는 두 군데인데요. 예. 한 군데는 일부러 한국인이 없는 되게 작은 도시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도 다 영어로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되게 수도니까 헬싱키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예. 거기도 뭐 영어로 다 수업을 듣고 그런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네, 다 그런 클래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필리핀이랑 비슷하네요, 느낌이. 필리핀도 아, 네. 수업 자체를 아예 영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네. 본인들 모국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어로 해요. 아, 예. 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는 다 하거든요. 일반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뭐 가정부나 아니면은 뭐 택시 기사나 정말로 네. 뭐 영어랑은 전혀 관계없는 심지어 청소부까지도 영어를 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수업 자체를 영어로 한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북유럽의 되게 선진국이고 교육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공교육에서 그런 영어 회화 연습이라든지 수업을 다 영어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예. 굳이 이렇게 사교육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 돈을 많이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을 가지고 국제학교라고 하죠, 보통. 네. 제가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네. 특징이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인데 네. 수업 전체를 이제 뭐 학교 등교에서부터 아예 영어만 쓰니까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친구들끼리도 영어만 쓰게 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런 룰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국제학교 나온 애들은 다 영어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아, 네네. 써니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핀란드 사람들이 다 영어하듯이 필리핀 사람들이 다 영어하듯이 그 애들도 한국의 국제학교 이제 제주도하고 그쪽에 많이 요즘에 신설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다 사립학교인데 물론 이제 학비가 비싸긴 하죠. 그 공교육에서 그걸 해주면 참 좋겠죠, 정말로. 네, 그쵸.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긴 한데 예, 쉽지는 않다는 걸 네, 이해는 하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은 정말로 좋긴 할 것 같아요. 예, 한국 사람들도 영어 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은 국제학교 학생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 국제학교나 말씀하셨다시피 예, 사실 그렇게 일반 서민들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힘들죠. 예. 맞아요. 가기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사실 제가 교환학생으로 갔던 그런 뭐 작은 소규모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학생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교도 사실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유명한 학교도 아니에요, 사실. 예. 네, 근데도 그런 작은 학교에서도 그 정도 수준의 영어 수업이 이뤄진다는 건 음, 굉장히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받은 걸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한국도 좀 공교육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예 그 수업 자체를 영어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 필리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수업, 필리핀 국어 수업은 여기 말로 하거든요. 근데 아, 국어 네. 수업을 제외한 수학이나 과학, 뭐 스포츠라던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과목은 다 영어로 해요. 국어를 제외하고는. 네네. 예, 음악도 그렇고 뭐 다 이제 영어로 하는데 네. 이게 장점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배운 한국 아이들을 보니까 어쨌든 집에 오면은 뭐 엄마 아빠랑 혹은 형제랑 혹은 뭐 친구들이랑 어쨌든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얘들이. 네. 예, 그러면서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그쵸. 예, 그걸 보고 저게 일반 공교육에 좀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이렇게 영어를 배웠을 때를 되돌아보면요. 예, 예. 우리는 그런 회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보다는 음, 이렇게 선생님이 칠판에 쓰시면은 예. 그런 거 따라 적고 저는 본문 이렇게 시험 기간에 외워가고 그런 게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쵸. 시험을 위한 영어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화 공부나 이런 듣기는 대학교 때 와서 처음부터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 핀란드 수업을 들을 때는 핀란드에서는 이제 뭐 비즈니스 영어 수업이면은 저랑 다른 친구랑 같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영어로 말을 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뭐 방법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목적이 이거는 말하기 위한 영어고 아까 전에 한국에서 배웠던 방식은 이제 시험을 위한 영어, 나중에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그 영어 그런 아, 거였던 거죠. 참, 어찌 보면은 그 핀란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외국인을 전혀 그쵸. 두렵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 술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필리핀 사람도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참 그게 어릴 때 그렇게 학습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 네, 맞아요. 공교육도 조금 어느 정도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이상적인데 제가 뭐 선생님으로 일을 했던 건 아니니까 예. 또 함부로 바꾸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요새는 뭐 가르치시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업무도 되게 많이 하셔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긴 그렇군요. 한데 이거를 좀 바꾸면은 우리 다음에 아이들은 좀 더 예. 영어에 이렇게 노출되고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꾸면은 네. 정말로 선생님들이 다 영어를 하고 그렇게 네. 되면은 영어 학원이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는데 예. 현실적으로 일어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반대 급부에 있으신 분들이 절대 예.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네. 음, 그렇죠. 그 영어 시험들도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게, 네. 뭐 사람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다 이미 하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굳이 시험을 쳐서 이 사람의 점수를 봐야 될까도 싶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영어를 한다고 하면은, 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뭐 그쵸.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이 영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영어를 하면은 그런 관련된 어떤 업무에 이렇게 이 사람을 넣을 수 있고 그런 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 기준으로 시험을 치게끔 하는 건데 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 하면은 시험이 거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핀란드에서 토익 시험 치나요? 토익, 토플? 아니요. 그런 거를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저도 되게 안타까운 게 사실 뭐 앤드류 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익이나 토플 시험이 그렇게 값이 응시료가 저렴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익을 잘 본다고 해서 또 영어 회화를 잘하는 것과는 또 별개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꼭 필요한가 싶어요. 왜냐면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드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계 기업을 저는 주로 원해서 면접을 많이 봤었는데 예. 사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때 이렇게 토익 점수를 내는 게 좀 의미가 좀 덜해요. 국내 음, 기업보다는. 예. 왜냐면 어차피 뭐 아시다시피 영어를 한 5분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대충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어를 구사하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말하기는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토익을 보는 게 저는 말하기하고는 좀 관련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영어로 면접을 해보면은 정말로 한 말씀하셨듯이 5분? 길어야 하신 10분이면은 이 사람이 영어 하는지 그냥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뭐 숨길 수도 없어요. 뭐 연습해서 맞아요. 네.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예, 결국 평상시 했던 그 실력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핀란드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영어를 배웠을 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예.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문화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친구는 영어를 되게 잘하고 어떤 친구는 못하고 좀 그 격차가 있잖아요. 크죠.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뭐 누가 영어를 되게 유창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친구들이 좀 쳐다보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뭐 저만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끔 불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영어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같은 괜히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좀 불편한데 사실 핀란드 친구들은 그냥 다 잘해요, 영어를. 아, 그러니까 뭐 누가 영어로 얘기하든 뭘 하든 좀 의식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그것도 좀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참 부럽네요. 그런 거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핀란드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국가들도 이제 뭐 네. 독일이나 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런 식의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수업 전체를 영어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네.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 비디오에서 뭘 보는데 이게 초등학교 수학 관련된 거를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 거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수학 용어들이 다 영어로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거를 뭔지 뜻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쉬운 네. 거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 네. 한국어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같은 수학이라도 영어로 되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네네. 거기서 딱 느낀 게 차라리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수업이 영어로 됐었으면은 이런 거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전혀 없지 않았을까. 그쵸. 예.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제가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자꾸 계속 보게 되니까 이게 네.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영어로 배워놨으면 굳이 이런 거를 재해석을 해서 이게 네. 한국말로 이제 뜻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좀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게 되게 저도 공감하고 한편으로는 좀 웃기기도 한 게, 예,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거를 원본을 쓰신 분이 외국 분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외국 분 걸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걸로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배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영어 원문으로 배웠으면 됐을 텐데,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사실 뭐 원론이나 이런 거는 뭐 영어로 배워서 어렵다 뿐이지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공부를 못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좀 차라리 처음부터 영어로 배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음, 어차피 나중에 이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지 바꾸는 것보다. 네. 맞습니다. 예. 약간 중국, 한국, 일본 이 나라의 특징이 보면은 뭔가 자기들 걸 사랑하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한창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막 열풍일 때 네. 중국에 나중에 이게 슬슬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이런 열풍이 불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하나하나 영어로 된 거 하나하나를 다 자기네 말로 바꿔서 쓰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좀 뭐랄까 애국주의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나쁜 면으로 가면은 사대주의. 네. 그래서 우리께 가장 좋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쪽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글로벌화 시대에는 좀 뒤떨어지는 마인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쵸.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예, 되게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예, 한국에서는 되게 영어를 배우자 하면은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자, 어학연수를 어디로 갈까?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근데 핀란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 친구들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꼭 영어를 배우기 위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로 가야 한다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모르겠어요. 원래 거기 핀란드에 살면서도 영어를 충분히 잘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뭐, 미국에 가서 뭐 선진 교육을 배워야겠다. 뭐 영어를 꼭 잘하기 위해 미국을 가야겠다. 그러면 사실 미국 가는 거 자체도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뭐 집이 잘 살면은 뭐 여유가 되면 상관없지만 그게 돈도 많이 들고 부모님들도 부담되시고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당당해 보이고 오히려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좋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국 사회 자체가 네,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섬나라는 아니지만 거의 섬나라 네, 수준으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단일 민족 그런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 시대에 조금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네, 그쵸. 좀 이게 널리 이렇게 퍼지고 좀 사람들도 많이 나가고 또 많이 들어오고 음. 그런 교류가 좀 많아야 될 거라고 좀 봐요. 제가 보기엔 한국도. 네. 근데 확실히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교환학생이 좀 오긴 시작했는데 네, 요새는 그런 외국인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는 한국 사람보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뭐 국제어 수업을 같이 듣는다든지 대학교 내에서도 그러면은 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가긴 했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예,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보면 분명히 예전보다는 훨씬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되고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본인이 많이 열심히 찾아보기만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한국에서도 그런 기회를 본인만의 네.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영어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랑 제일 친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영어 선생님이랑 제일 친해서 그때 문법을 엄청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아, 그때 기본적인 문법은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기본적인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오기 전에 이미 숙지를 했으니까 대학교 와서는 이제 회화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예. 그래서 뭐 선생님을 제가 잘 만나서 그랬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지하철에서 외국인들을 보면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아, 예. 근데 못 거는 거죠, 그때는. 네. 아, 근데 하고 싶다 하다가 이제 그때는 뭐 회화를 공부할 여유가 아니라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못했고 예. 이제 대학을 가서는 주위에 선배들이 뭐 핀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교환학생을 많이 갔다 오는 선배들 보면서 음, 되게 그 좋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저도 가고 싶고 그리고 국제어 수업에서 뭐 네덜란드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아 나도 영어로 말을 하고 싶다 그런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Sunny,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쿼트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말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예. 원래 말은 she can do, he can do, why not me 이런 인용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원래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그녀도 하고 그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예.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그 말에 되게 자극을 받으면서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예. 제가 블로그를 보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바꿔서 예, 어떤 거죠? 어떻게 묶었냐면 she can do, he can do, but I don't care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그건 뭐 나랑 상관없는 거야.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뭐 이런 의미죠.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친구들이 되게 똑똑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예, 예. 어떻게 보면 경쟁 문화가 만들어냈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예. 또 저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믿거든요. 사실 그걸 영어로 표현을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아, 뭐 절대 유럽이나 이런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문제는 좀 비교를 하고 네. 그러는 순간 좀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좀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100% 공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인, 호주 사람, 그리고 캐나다 사람, 그렇게 해서 모임이 있었는데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동시에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어떤 미팅 같은 거였는데, 제가 거기서 네. 느낀 게 그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아시아 사람의 그 특히 이제 중국, 한국, 일본의 그 IQ가 전반적으로 더 높아요. 오히려 유럽이나 이쪽 네.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다 보면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것도 느껴져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어찌 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써니님이 뭔가 자기 자신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고 그런 그쵸. 말은 많이 했어요. 굉장히 아시아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지멘탈하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고 자기 네. 자신도 그렇게 자꾸 바라보고 예.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안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쵸. 예, 너무 완벽주의 같은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엔. 맞아요. 저는 사실 완벽주의가 뭐 꼭 나쁜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게 또 자극이 돼서 뭐 성적을 더 좋게 받을 수도 있고 예. 또 영어 실력을 늘릴 수도 있긴 한데 네. 그게 궁극적으로 추천하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영어를 음. 위해서든 뭐 취업을 위해서든 네.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내가 영어를 늦게 시작했든 뭐
더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나 돈이 없든 그거는 뭐 각자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비교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매너 같은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요, 보면은. 아, 네네. 예, 뭐 상대방과 뭐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뭔가 그런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비매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 네. 한국은 이제 좀 뭔가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 많이 발달이 덜 돼 있죠, 이제. 그쵸. 그거를 예, 뭐 당장 바꾸기도 힘들죠. 저만 해도 제일 제가 어릴 때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중학교 때 시험을 보면은 그 순위를 석자를 앞에다 붙여놓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점심시간에 보는데 어떤 친구가 그 순위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1등 했고 나는 몇 등이고 나는 몇 점이 더 높고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 다니는 어린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예. 그 네. 일렬로 나열하는 그 문화가 일본에도 그 똑같이 있거든요. 중국도 또 네. 그래요. 중국도 그 대학교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막 엄청나게 막 공부하고 네.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네. 아시아의 중국에 처음에 이제 그 관료들을 뽑을 때 네. 신분을 이제 상승시키거나 아무튼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네. 능력을 그쵸. 보기 위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탠더라이즈 테스트를 도입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사지선답에 뭐 하나 찍고 뭐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은 뭐 네. 빈칸 채우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쓰거나. 네. 근데 이제 서양권에는 인터뷰 문화가 좀 발달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중국이 또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옛날도 그쵸. 그랬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판단하고 골라내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시험을 주는 게 사실은 빨라요.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가 한국에도 들어오고 일본으로도 가고 하다 보니까 이 세 나라가 네. 타이완도 있어요. 예. 타이완, 대만도 그렇고 네. 사실은 이게 고착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오랜 음,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해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한 번에 바꾸기가 힘들죠. 그쵸. 아, 사실 저도 예, 저번 주엔가 그 외국 회사랑 면접을 봤어요. 예, 근데 1차 면접 때 저랑 그 HR 매니저랑 둘이서 면접을 봤는데 예.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실 HR 매니저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분들이 되게 귀한 시간을 내서 뭐 그게 그분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1시간 동안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예.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다는 게 저는 좀 되게 기분이 존중받는다는 느낌? 아, 약간 좀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선 대기업 면접을 볼 때 뭐 저는 그냥 5명이서 우르르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서 예. 저한테 쓰는 시간은 아마 한 5분? 어,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도 크고 또 다 보여주기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어떤 지적이네요. 아, 네, 어떻게 보면 서양과 아시아를 좀 나누는 굉장히 그런 선이 될 것 같아요. 채용 과정이나 이런 게 확실히 네, 저도 그거를 느꼈거든요. 어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실리콘밸리에도 보면은 사람을 프로그래머를 하나 구할 때 네, 이 사람 실력을 다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 데려다 네, 놓고 칠판에 같이 그려가면서 한 3시간 정도를 얘기한대요. 네네, 예, 같이 얘기도 해보고 뭐 그런 것도 이 서양 사람들은 뭐랄까 이제 어떤 교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교류 같은 네, 거 그런 거 어떻게 네, 잘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보고 이 사람이 그냥 똑똑한 사람이기만 한 거지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발달된 사람인지 그런 것도 보거든요. 네, 네네, 예, 그리고 우리 팀과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도 잘 매치가 되는 사람인지 네, 예.
그거를 근데 뭐 이렇게 5명을 불러놓고 네. 한 명한테씩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면 그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쵸. 예. 뭐, 그분들은 연륜이 있으시니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무 조건이나 이런 연봉이 다른 소규모 기업에 비해서 지원자들이 선호를 하잖아요. 네, 사람이 많죠. 네, 워낙에 뭐 몇만 명이 지원하고 그러니까 뭐 시험에서 많이 거르고 그런 게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는데, 네. 안타깝기는 한 거죠, 사실. 맞습니다. 그런 수직 문화가 일본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네네. 예. 그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게 그 인터뷰하신 게 싱가포르였다고 하셨나요? 그 회사가? 네, 맞습니다. 예, 싱가포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서양 문화권이 굉장히 깊게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예. 어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본받을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one.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읽기를 잘하려면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읽기 할 때 솔직히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단어 외우는 거였거든요, 저는. 근데 단어를 안 외울 순 없고 그러면 또 뭐 문맥에서 단어 뜻을 유추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토익 강사 중에 김수현 씨인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쓴 책에서 영어 공부법을 본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절대 뭐 앉아서 쓰면서 영어 단어를 외운 적이 없고 그 포스트잇이라고 아시죠? 예. 그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집안 곳곳에다가 붙여놓고 이제 지나갈 때마다 계속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앞에 붙여놓고 예. 뭐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방에 스위치 앞에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한 5, 7개 정도를 붙여놔요. 그러고서 단어랑 뭐 단어 영어로 스펠링 쓰고 한글 뜻 쓰고 뭐 영어로 뜻도 쓰고 그 다음에 기한을 적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단어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보겠다. 그러면 토요일 동안 집안에 있는 동안 내내 그 단어를 계속 한 번씩은 훑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오면은 이제 그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성실함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그게 은근히 좀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포스트잇에 날짜하고 이제 유통기한하고 네, 그쵸. 단어를 적고 그리고 또 뭘 적나요? 그 뜻도 적나요? 어떤 걸 적어야 되죠? 뜻도 적는데 저는 뜻을 웬만하면 예. 그 영영사전 보고 영어로 적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장소에 따라 다른데 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양치하면서 계속 거울을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길게 적어놔도 양치할 때마다 뭐 계속 눈으로 읽고 그러면 되고 그냥 잠깐 스쳐가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적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그냥 일반 회화 평소 자기 개발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시험같이 집중적으로 뭐 1달 이내, 2달 이내 단어를 빡세게 외워야 된다. 거기에는 좀 도움은 안 될 수 있죠. 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쓰기는 뭐 저는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귀찮아서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를 위해서는. 그게 뭐 쓰고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써봤자 이게 영어로 맞게 쓴 건지 틀리게 쓴 건지 알기도 힘든데 뭐 의미가 있겠어. 처음에는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영어로 일기를 쓰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지? 이렇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자극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게 많은 분들이 이걸 첨삭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틀리게 쓴 부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꼭 완벽하게 영어 일기를 써야 돼 그런 부담보다는 이제 쓴다는 거에 의의를 가지고 예. 예, 그냥 꾸준히 하고 아니면은 뭐 첨삭을 받아도 되는데 요즘에는 또 영어 교육 업체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렇게 하루에 A4 용지 한 페이지씩 첨삭 받는데 한 3만 원 정도 했거든요. 와, 비싸네요. 아, 싸지는 않네요. 아, 네. 예, 뭐 하루에 한 페이지 쓰면 뭐 1,000원 꼴이긴 한데 아, 사실 그것도 그런가요? 매일 아, 한 달에 네, 3만 원인가요? 네, 한 달에 3만 원인데 공휴일 다 포함해서요. 그럼 싸네요. 그럼 A4 용지, 그러니까 최대 용량이 A4 용지 한 장인 거예요? 아니면 매일 A4 용지 한 장인 거예요? 매일 A4 용지 한 장이요. 오, 괜찮은데요, 그거? 네, 근데 이것도 은근히 되게 성실해야 돼서 매일 30일 동안 메일 올리기가 생각보단 쉽지 않아요. 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매일 쓴다면. 왜냐면은 맞아요, 아무리 예. 외국인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도 자기 일이란 게 있고 시간이 있는데 매일 부탁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가격 대비 괜찮다면은, 그거는 또 필리핀 선생님들이 첨삭해 주시는데, 예, 네, 저는 뭐 가끔 필리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국적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분들도 예, 계신데, 예. 필리핀 분들이 영어 우리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좀, 그래서 너무 무시하지 말고 한번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좋은 방법이네요. Part 1 여기까지 하고요. Part 2에서 뵙겠습니다.